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문명,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자유를 외치는 이란 국민들. 어떻게 이 나라는 영광에서 억압으로 다시 저항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란 5000년 역사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550년 키루스 대제로부터 시작됩니다. 키루스는 메디아, 리디아, 바빌론을 차례로 정복하며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키루스는 정복한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 바빌론 유수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키루스 실린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20개 주로 나누고 왕의 도로를 건설해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이 거대한 궁전은 제국의 힘을 상징했죠. 하지만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공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집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불타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금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500년 후 페르시아는 다시 일어섭니다. 사산 왕조는 로마 제국과 맞서는 강대국으로 부활했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고 예술과 건축이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651년 아랍의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조로아스터교 국가였던 페르시아는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고 페르시아어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문명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피르다우시는 샤나메를 써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존했습니다. 1501년 사파비 왕조가 세워지며 이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스마일 1세는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란이 중동에서 유일한 시아파 국가인 이유입니다. 아바스 1세 시대,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으로 국력은 소진되었고 18세기 들어 사파비 왕조는 몰락합니다. 19세기 카자르 왕조의 이란은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영국이 이란을 두고 그레이트 게임을 벌였죠. 1906년 이란 국민들은 이펀 혁명을 일으켜 중동 최초의 의회와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영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사실상 분할 지배했고 1차 세계대전 동안 이란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레자 칸이라는 군인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1925년 팔라비 왕조를 세웁니다. 레자 샤는 이란을 근대화하려 했습니다. 철도를 건설하고 서구식 교육을 도입하고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국호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꿨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친독 성향 때문에 영국과 소련에 의해 퇴위당하고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왕위에 오릅니다. 1953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자 CIA와 영국 정보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몰아냅니다. 이 사건은 이란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반미 감정을 남겼습니다. 샤는 1960에서 70년대 백색혁명으로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토지개혁을 시행했죠. 하지만 그의 통치는 점점 독재적이 되었고 비밀경찰 사바크는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석유 수입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서구화 정책은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1978년 이란 전역에서 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합니다. 학생, 노동자, 지식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9년 1월 샤는 결국 이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망명 중이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귀국합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최고 지도자 체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벨라야트 에파키흐, 즉 법학자의 통치 원칙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있지만 진짜 권력은 종교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1979년 11월 혁명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이란 미국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호메이니는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고 서구 문화를 금지하고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혁명을 위해 싸웠던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980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합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8년간 지속된 참혹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란은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고 10대 소년들까지 전선에 보내졌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죠. 1988년 전쟁은 아무런 승자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정부는 외부의 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이란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은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에게 있었습니다. 개혁은 좌절되었고 2005년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핵 개발을 강행했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란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부정선거 의혹의 대규모 녹색혁명 시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 경제난으로 다시 시위가 일어납니다. 2019년 피해 11월 시위에서는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9월 22세 쿠르드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체포된 후 사망합니다. 이란 전역에서 특히 여성들이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다시 대규모 시위가 폭발합니다. 무엇이 이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경제 파탄입니다. 미국 제재로 이란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0%를 넘었고 식료품 가격은 72%, 의료품 가격은 50%나 올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민을 돌보지 않고 해외 무장단체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하지만 이들 동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이란의 지역 영향력도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이슬람 신정 체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란인의 40%만이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답했고 68%는 법에서 종교의 영향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다시 유혈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란.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위대한 문명. 하지만 지난 반세기 이란은 혁명과 전쟁, 제재와 억압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존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체제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시위를 진압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다시 한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